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대법원장으로 이군용이란 사람이 후보로 지명이 됐죠. 윤석열에서 지명이 됐는데 윤석열이 기관지 조선일보는 드디어 보수 대법관들이 진보 대법관들보다 우위에 점하게 됐다. 현대 8대 7로 바뀌었으며 또 대법관 사퇴자들이 향후에 사퇴자가 나오면은 전부 다 보수 대법관을 갖다가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8대 5까지 간다. 그래서 아주 찬양 일색이죠. 그죠? 고고TV 같은 경우도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문재인이 만들었던 진보 대법관의 우위를 보수 대법관의 우위로 만드는 데에서는 비토 없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가 참 더러운 짓을 많이 했죠. 이번 영상은 소개시켜 줄 것이 송평인,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송평인 칼럼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동아일보는 지금 윤석열의 대척점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중앙일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윤석열 공산당의 기관지 홍의지로 변했다. 이 송평이가 이 정도 윤석열을 치는 것을 보면은 언론인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윤석열 향후 3년 남은 정권에 목숨을 걸었다 하는 건데요. 송평인의 칼럼이 맞는 겁니다. 지금 이군용이라는 대법원장 후보가 윤석열의 대학 1년 후배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를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잘 모른다. 이군영을 만난 지는 오래됐다. 따라서 이거는 윤석열 개인의 인사가 아니고 균형 잡힌 진보에서 보수로 방향을 튼 인사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군영이가 이런 말을 하죠. 과거에 자기가 한 말이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그럼 나도 친구지. 내 친한 친구의 친구면 우리도 친한 친구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군영이는 윤석열이 친구다 하는데 윤석열은 나 친구 아니야 하고 있죠. 좀 이런 거를 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군영이 그동안 기사 나온 걸 보니까 큰 하자가 없어요. 보수적인 관점에서나 또 중도적인 관점에서 큰 하자가 없는데, 민주당이 이걸 갖고 본회의 때 대법원장 부결을 시켜버리면 진짜 민주당은 민심의 보수한테, 꼴통 보수한테 작살을 맞을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고, 이게 보면은 저는 참 씁쓸해요. 제가 4년 이상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을 쫓아내고 보수 정권을 창출하자 하는 방송이었는데, 윤석열이 얘 좌파예요, 좌파. 근본 이념이 좌파라니까. 쥐하고 김건희가 말했잖아요. 노무현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리고 문재인의 개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보수로 들어와가지고 꼴통 보수, 좋게 말하면서 강성 보수들하고 강성 우파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그냥 이상한 정책만 펴고 있죠. 근데 그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됐어요. 물리적으로만 지금 되고 있는 거지. 지금 70대 전후의 늙은이들은 무조건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상화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좀 헷갈린
지 않을지 몰라. 그 늙은이들, 그놈들, 응? 고고티브도 늙었다. 그런데, 김명수를 들인 거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윤석열이가 그 양승태 대법관하고 또 누구죠? 헌법처장인가? 그걸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치했다. 양승태 대법관하고 좀 이따 읽어드릴 때 나오겠는데, 그건 누구죠? 헌법처장, 걔네들을 갖다가 올감해가지고 반국가 세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양승태가, 그 결정적인 게 우리나라 대법원장 애들이 권력 지향적인 거 맞죠? 양승태도 그렇고, 김명수도 그랬고, 또 이군용이도 지금 신임 후보자로 지명된 이군용이도 그럴 것이고. 근데 양승태야말로 진짜 보수 가치를 이룩한 대법원장이었죠. 걔를 갖다가 적폐 수사로 몰아친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위안부 보상 문제 아니에요. 한일 징용 보상 문제, 위안부 보상 문제를 그 판결을 안 했어요. 이명박 때부터 10여 년 동안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일본 보고 물어달라. 일본이 배상하라 그러면은 이 국제적인 관계가 아주 뒤집어지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이 발전된다는 거 하에서 양승태가 그거를 판결을 안 하고 그랬죠. 근데 얘를 잡아놓고 양승태하고 임종헌인가요? 임종헌인 것 같은데 그거 잡아놓고 나서 김명수가 그거를 강제징용 판결을 일본에 배상하라 그래가지고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가지고 현재까지 왔잖아요. 그럼 한일 징용 판결을 한 게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획수사를 한 게. 그리고 김명수는 문제는 이게 웬 뜻이냐. 저렇게까지 하네.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김명수가 판결해가지고, 문재인 말기까지 그냥 한일이 극도적인 악화 관계가 들어갔고,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가 미국, 일본에 예속이 되는 관계죠. 지가 저질러 놓고 지가 아무 말도 하고 입 닦았다. 이게 보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미치겠다. 얘는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은 보수 우파를 괴멸시켰다니까. 근데 지금 야리꾸리하게 보수 우파의 선봉자로 섰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70대 이상 노인네들도 윤석열이가 말하는 무지하고 극빈한 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부류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아니 고고TV도 늙었고 고고TV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이 들인 어르신들이 있을 텐데 합리적인 보수 좌파 진보를 떠나가지고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지성들이 다 세상을 명료하게 보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거지로 막 뒤집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보수 좌파 이념에 대한 정체성도 없다는 게 바로 이 송편이가 요새 계속 윤석열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저격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을 낭국으로 빠뜨렸다. 왜? 너는 정체성도 없고 이념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대통령의 칼을 검사의 칼로서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너는 난폭하고 거칠은 대통령일 뿐이니 결국은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게 그 송평인 칼럼이에요. 읽어가면서 이야기할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윤석열이가 제 말이에요. 제 말. 윤석열이가 보수 인사들을 이명박 박근혜 9년을 다 감옥을 보냈잖아요. 한 200명 300명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또 우리 문재인 우리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는 아니다. 문재인한테 충성하고 민주당 입법 받아가지고 기호원 받아가지고 중앙지검이 되고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또 후계까지 가려고 했는데 후계까지 가려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조국이 튀어나오고 추미애가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후계자에서 탈락하고 위기가 왔어. 그래서 전부 다 감옥에 보냈는데
윤석열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엘리트 판사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니 아니면 보수도 아닌 판사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기소해버렸잖아요. 수십 명을. 근데 그게 전부 다 기각이 되고 무죄 방면이 다 됐네.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게 무죄 방면이 되고 있어요. 응? 그래 계속 무죄 방면이 되니까 빡쳐가지고 양승태 잡아넣자. 더 잡아넣자. 판사들 더 조지자.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뭐 양승태의 사법농단, 판사들의 사법농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터질 잡아서 잡아넣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위안부 강제징용 판결 같은 거, 일본에 편드는 돈을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정교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교조를 갖다가 잡으려는, 그 보수 성향 판사들을 다 잡아놓고, 통진당을 갖다가, 불법 이적단체로 판결한 판사들을 다 잡아놓고, 민노청을 갖다가 편 안 들고 민노청 애들 갖다 괴롭힌 판사들을 다 잡아놓고 이게 윤석열의 그때 사법농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민주당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윤석열이가 정교조도 빨갱이요, 통진당 저것들은 원래 빨갱이요, 민노청은 빨갱이 소굴이요, 일본하고는 이제는 우리 친하게 지내고 담대한 미래 가치 동맹으로 가야 된다고 이런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을. 응? 그래서 이게 양승태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이게 활용 정점을 찍는데 양승태가 구속 기소했어. 그거 풀려났어. 그리고 지금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어. 어떻게 할게요? 윤석열로는. 그러나 윤석열 얘가 말이죠. 검사의 본능이 아니라 그냥 씨발 죄가 안 되면 무조건 잡아놓고 기소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한 거 보면은 재판거래 의혹을 가지고 다 잡아놓은 거야. 16개야 그거로. 콜택시 해고 문제, 정교조 노동조합 시국선언 문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반진보적으로 판결했다고 다 잡아놓은 거야. 진도군 민간인 희생 문제, 키코 문제, 통상임금 문제, 코레일 자회사 법인 설립 등기 문제, 철도노조 파업 문제,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문제, 정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 문제, 쌍용창 정해고 문제, 간첩단 문제, 이석기 문제, KTX 해고 승무원 문제, 긴급조치 불법구금 대구 10월 긴급조치 불법구금 문제, 대구 10월 문제, 정교조 법외 노조 문제. 이게 전부 다 보수 판사들인 양승태하고 임종원이가 이걸 다 이놈의 새끼들은 말이야 좌파 진보고 보수를 해야 한다고 다 그냥 잡아넣으려고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너희 왜 16개 이런 걸 갖다가 좌파 진보를 괴롭혀가지고 양승태를 잡아놓고 판사들을 다 잡아놓은 사건이에요. 그거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송평인이가. 그거 티바가 생각 똑같아. 저는 이 윤석열을 그냥 윤석열이 문재인이 칠 때까지 그리고 보수로 들어가서 대통령 될 때까지를 근데 딱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거지. 너무 무식하고 너무 정치적인 이념성도 없고 아이씨 내가 민주당 갈 걸 국힘에 왔다 이런 순간에 제가 돌아버렸어요. 송평인이가 김명수 대법원에서의 법원 요직 물갈이에는 윤석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엘리트 판사들이 무더기로 적폐로 몰린 사이에 우리법 국제법 인권법 연구회가 치고 올라왔다. 그게 진보 좌파 그 김명수를 필두로 해서 진보 좌파 판사들을 집어넣은 게 윤석열이다. 왜? 보수 엘리트, 보수 성향의 엘리트 판사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김명수 대법원 이 좌파 진보 우리법 뭐 민변 이런 애들 국제법 이런 애들을 갖다가 토양을 깔아주고 임명을 하고로 한 행동대장이 윤석열 한동훈이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늙은이들은 이런 건 몰라.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전국이.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게 쥐한테 기분 나쁘면 다 잡아넣어. 내가 출사하는데 지장 있는 놈들을. 그래서 38 전당대회 전으로 이준석 쫓아내고 유승민 밟고 나경원 밟아버리고 안철수를 종북 좌파 프레임으로 매긴 게 윤석열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송평인이가 여명 응아 방송을 보나보네. 읽어드립니다. 벌써 몇 분 했어요? 14분이나 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초래할 결과를 예상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여긴 점은 국가를 책임진 삼부 요인다운 의식이다. 다시. 그럼에도 그가 누구냐 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말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초래할 결과를 예상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여긴 점은 국가를 책임진 삼부 요인다운 의식이다. 양승태는 그 강제징용 판결을 미뤘죠. 그 전에 이명박 대법원장도 미뤘어요. 그게 보수였어요. 일본 관계는 관리하면 되지 극도로 나빠지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에 있을 때의 윤석열에게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다. 그 결과 우리가 내린 판결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국가적 수치를 당했다. 그렇죠. 윤석열에 의해서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라면 조직의 논리에 따라 일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손털 게 아니라 자기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인 국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안 했다는 거죠. 지 출세욕만 위해서 보수우파를 괴멸시켰다는 거죠. 국가 수정이 되고 나서야 윤석열의 국가 수장,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는 어리석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괴물 정권이 태어났어요. 이게 그 핵심이고, 자, 송평인 논설위원 빨리 읽어드릴게요. 김명수가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김명수가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김명수의 입장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협조한다는 것이었을 뿐이고 수사 의뢰가 아니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가 있겠다. 늙은이들은. 그러나 김명수도 이유가 있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자체 조사로 끝나면 그 결과를 국민이 믿어주겠냐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 조사해 가지고 대법원 관할해서 조사하면은 국민들이 너 좌파가 그렇게 해놨어? 믿어줄 수 없었다. 그래서 김명수도 끌어서 외부에다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회부돼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해야 사태가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검찰로 던졌다. 그런데 당시 사법농단 수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이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과 한동훈은 특수 1부 2, 4부를 1, 2, 3, 4부를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차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을 기소했고 66명은 비위가 있다고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원에서는 동료 선후배의 평가에 의해 대법관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친다. 지금 이균영이라는 대법원장 이놈아도 선임재판연구관인가 수석재판연구관이었잖아요. 그죠? 법원장은 안 했지만은. 사법연수원 17기의 한성 18 이건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사법연수원의 선임재판관, 수석재판연구관들이 이런 엘리트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여기지 않았던 애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엘리트 자리에 갔다. 이걸 만든 놈이 윤석열이다. 응? 김명수는 고동부장판사 승진제의 폐지, 법원장 추천제의 확대, 독립된 사무분담위원회 구성 등 많은 개혁 조치를 이뤄냈다. 다만 일련의 개혁 조치가 엘리트 판사들이 적폐로 몰리는 과정에서 진행돼서 법관 대표 회의를 주도하는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김명수 자체도 놀랍고 예상을 뛰어넘는 수사 결과로 법원을 물가려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윤석열이다. 응?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응?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한 사법농단 기소의 결과는 초라했다. 응? 기소된 14명 중 6명이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을 항소심에서 무죄다. 다 무죄 받았어요. 재판에서 재판 결과로 보면은 임종원 차장 등 몇 명만 기소하고 끝냈어야 할 사건을 침소봉대한 게 한동훈이와 윤석열이다. 재판에서의 무죄율을 검사 평가에 반영한다면 두 사람은 좌천감이다. 그만둬야 되죠. 근데 이것들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돼 있어. 노무현을 존경하는 이 부부가. 응?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자기를 기소한 것에 대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다. 아주 유명했죠.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다. 응? 소설이란 말은 생짜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억지로 엮었다는 뜻일 거죠. 억지로 엮고 있어요. 얘들은 참 심각해요. 특수고 특히 윤석열이 보면은. 응? 가령 어느 판사가 신문에 나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파문을 모아놓은 자료까지 직권을 남용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몰아갔다. 그렇죠? 과격한 기소의 결과가 법원 인사평가와 재임용 심사에 무력하이고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 재판을 하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판사들,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등장이다. 이게 다 이놈 자식이더군요. 이게 또 윤석열은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시작하면서 우리 법원도 선진국 법원처럼 돼야 되지 않겠느냐 꼴값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정체성이 없다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충성하는 애라니까. 우리 법원도 선진국 법원처럼 돼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데 송평이라 말하기를 저 사람 지금 뭘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김명수가 취한 개혁 조치는 대체로 선진국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법원은 법 적용과 외교관계가 충돌할 경우 외교관계를 우선하는 확고한 전통을 갖고 있다. 맞죠? 국가가 있어야지. 국가 우선주의죠. 고공을 막론하고 윤석열 같이 세계 가치, 세계 자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응? 선진국 법원은 법 적용과 외교관계가 충돌할 경우 반드시 우선시하는 것이 국익이다. 최소한 외교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판결을 연기시키려고 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그런 막 나가는 윤석열 검찰은 어느 선진국에서 없다. 응? 그래서 이게 이 꼴통이 보고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지성인이고 지식인이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승태 사건이 터졌을 적에 얼마나 우리가 울분을 터뜨렸어요. 보수 우파들이. 근데 어느 순간 윤석열의 촉에 문재인의 촉에 어느 순간 이제 지금 와가지고 5년 지났더니 완전히 영웅이 돼버렸어. 보수 우파를 다 괴멸한. 전체를 보수 우파를 경제 삼성 다 잡아넣었죠. 삼성 이재용이. 그죠? 그 다음에 정치권 다 잡아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판사, 사법부 다 잡아넣었죠. 그리고 와서 자기가 이걸 다 되돌리겠대. 이런 기가 찬 형국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안 돼요. 응? 그 무지성에 몰치성적인 25%의 노인에만 지지하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